야한 밥상이 좋다. 아유, 그놈들 실력 제법이네요. 몇 년 전만 해도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 문을 닫을 위기였다던데 상상이 안 되네요. 독특한 체험 수업 때문이라는데 이제는 오히려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저거 나도 안 해본 건데 니들 제대로 심는 거 맞아? 어이, 그래 어설퍼도 나보다 낫다. 근데 꼭 저래요 저래. 수업 때 뒤에서 딴짓하는 녀석들 꼭 있어요. 아우 그거 징그러울 텐데 겁도 없어요. 그런데 큼직한 놈 보니까 추어탕 생각나네요. 아이고. 어쨌든 이곳을 찾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한 마리나 잡았어. 3마리요. 느낌이 어땠어, 잡아보고? 잡으니까 너무 미끌미끌해서 잘 잡지 못했어요. 이 친구는 몇 달 전 경기도에서 내려온 광현이라는 아이입니다. 중학교 입학을 고민해야 할 시기에 시골까지 내려온 건 왜일까요? 아토피. 수업 시간 내내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죠.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을 거예요. 아유, 얼마나 가려울까. 다들 또래 친구들이라는데 유독 키가 작네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잠을 잘 자야 뼈가 쑥쑥 자란다는데 밤새도록 몸을 긁느라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당연히 키가 클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걱정할 게 없답니다. 광현이에게서 아토피를 쫓아낼 엄청난 무기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학교 운동장 옆 텃밭입니다. 이 보물 창고가 아토피를 쫓아내는 만병통치약. 봄에 심은 옥수수랍니다. 큼직한 게 잘 익었죠? 근데 그 맛있는 걸 니들만 먹을 거야? 의리 없게? 떠보면 좀 바삭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금 물기도 있으니까 조금 맛있어요. 옥수수는 어떤 맛이야? 초코 맛. 초코. 초코. 초코 맛? 네. 딱 이거 옥수수를 먹던 애가 이게 초콜릿 맛이 난다는데 이게 대체 뭔 소리입니까? 네, 이게 우리 학교 아이들만의 입맛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여기에 오다 보면 어떤 자연의 입맛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새로운 어떤 친환경적인, 유기농적인 경험하지 못한 맛을 알면서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어요. 맛이 없고 좀 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맛에 익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땀 흘려 수확한 무공해, 고추와 상추. 요놈들이 오늘 점심 창거리입니다. 어이구, 척척 쌈도 잘 싸네. 아이고는 입 한번 크다. 그 매운 고추도 먹어? 상쾌함? 또 자연의 맛이랄까 좀 이런 푸르른 그런 색다른 고기와는 색다른 그런 맛들이 새로 생겨난 것 같아요. 와, 개는 감추듯 순식간에 사라지네요. 찐 감자와 옥수수는 출출할 때면 언제나 챙겨 먹는 최고 인기 간식이죠. 과자나 초콜릿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맛있답니다.
무서운 녀석들 남기는 법이 없네요. 어릴 때 습관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화학물이나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건강적인 모습을 스스로 챙길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어떤 계기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엘레나가 학교에 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굣길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이탈리아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미각 수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맛을 가르친다. 역시 미식의 나라답죠. del mais. 좋아. 오늘 이 시간은 옥수수의 재배 과정과 기원에 대해 알아보자꾸나, 얘들아. 그런데 왜 우리가 아메리카나를 재배하지 않고 오토필레 재배했을까? 알렉산드로 대답해봐. 이게 훨씬 더 맛있으니까요. 그래, 훨씬 더 맛은 있는데 이게 더 효율적일까? 아니요. 그러면 이걸 훨씬 더 많이 팔아야겠네. 이걸 더 많이 파는 게 좋을까, 얘들아? 아니요. 오토필레를 더 많이 팔아야 되고 더 높은 값으로 팔아야 돼요. 그래, 맞아. 왜냐하면 40-50년 전부터 이 아메리카나를 경작하면서 판매했는데 수확량이 많으니까 농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메리카나만 팔게 된 거야. 하지만 오토필레는 수확량은 적어 훨씬 맛있고 전통적인 맛을 가진 옥수수란다. 미국에서 수입한 옥수수 가루와 이 지역 토종 옥수수 가루를 비교하는 수업이군요. 특이한 것은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가루를 만져가며 차이점을 찾아내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수업에 이용하는 감각은 촉각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오감을 모두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물들을 나눠 가집니다. 이쁜 노란색이 아메리카나로 만든 폴렌타, 그리고 전통 옥수수인 오토필레로 만든 폴렌타가 2종류, 나머지는 옥수수가 올려인 케이크와 비스킷, 그리신입니다. 어떤 맛일까요? 각자 느낀 음식을 표현하느라 교실이 떠들썩합니다. 음식의 맛은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냄새를 맡아보거나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져가며 이해의 폭을 넓혀갑니다. del grano turco del mais. Date un respiro.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는 건 혀만이 아니라 몸을 통해 진정한 맛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미각과 후각, 시각 등 오감을 일깨워 몸이 느끼는 건강한 맛의 차이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더 풍부하고 예민해지게 하는 훈련 덕분에 이탈리아의 예술이 발달한 것은 아닐까요? 더불어 내 나라의 음식과 땅에 대한 자부심도 생겨나고 그 맛을 지키는 똑똑한 소비자로 자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토종 옥수수 오토필레는 어떤 느낌일까요? 색이 그다지 이쁘지 않고 만져보니 우둘투둘하고 거칠었지만 향은 달콤했다네. 거칠어도 맛난 전통 옥수수가 마음에 쏙 들었나 봅니다. 교육의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맛이라는 건 자연이 우리에게 준 고마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각 교육 프로그램의 중심에 스쿨 가든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학교 정원쯤 되겠죠? 학교 운동장 한쪽을 텃밭과 정원으로 바꿨는데요.
이곳에서 아이들은 음식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햇빛과 물, 비료와 화학약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게 되는 거죠. 미각 교육은 선생님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학교 주변에 채소 가게나 과일 가게, 푸주간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찾아와 키우는 법과 잘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연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과거의 맛에 대한 값어치를 알고 또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소비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가족들 역시 책임감 있는 소비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죠. 미각 수업을 받은 엘레나의 집입니다. 식사 시간의 모습이 어떨까요? 엘레나 가족은 식사 전 갖가지 채소를 올리브유에 찍어 먹습니다. 익히지 않은 채소를 올리브유에 곁들이면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서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걸 엘레나의 가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미각 교육을 통해 배우게 된 것들이죠. 수업을 받고 나서부터는 채소를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난 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 역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달라진 점은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먹게 됐다는 거죠. 반대로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횟수는 더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신선한 야채를 구입하기 위해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인들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피터 맨젤이라는 사진 기자가 세계 곳곳을 돌면서 만난 가족들의 식단입니다. 일주일 동안 소비하는 식품들을 사진에 담았는데요. 각기 다른 문화와 풍습을 가진 만큼 먹을거리도 참 다양하죠. 이 사진은 멕시코 한 가정의 일주일 식단입니다. 갖가지 과일과 채소들도 많이 있지만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콜라인데요. 5식구가 일주일간 먹는 양이 무려 20리터. 와! 체중이 늘고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걸 걱정하면서도 마시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식습관이라는 거 참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중산층 가정의 일주일 식단입니다. 30대 후반의 주부 김혜은 씨. 맞벌이를 하고 있어 시간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거를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거는 가격이 좀 비싼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구입하게 되는데 저희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먹는 걸 대량으로 먹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국내산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국외산 거를 조금 활용하긴 하는데 그런 가격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김혜은 씨 가정의 식재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떻게 생산된지 알 수 없는 수입 재료가 전체의 52%, 나머지 48% 국내산 중에서도 78%가 인근 지역이 아닌 멀리서 들여오는 재료들입니다. 이 수입된 식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단 가공을 해야 되고 또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유통기간을 굉장히 길게 하기 위해서 방부제나 보존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건강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장기적인 이러한
집단을 섭취할 경우에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해외에서 수입하고 멀리서 방부제의 힘을 빌려 가져와야 할 만큼 우리 주위엔 건강한 먹을거리가 없는 걸까요? 간장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완주군 모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안덕마을. 시내에서도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건강, 힐링 체험 마을로 도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양아라고 우리 저 전라도 사투리는 양해, 표준말은 양아. 그런데 그게 아주 그냥 향이 끝내줘 그냥 먹으면은.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여기 그냥 넘도록 받도록 지천으로 다 있어 양아가. 양하는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제주도와 호남 일부 지역에서만 자란다고 하죠. 일본에서는 묘가라고 부르는데 여름 채소로 가장 인기입니다. 이 양화가 특히 좋은 이유는 몸 안에 있는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에 굉장히 좋고요. 당뇨 환자에 좋다는 당조 고추 역시 이곳 완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건강한 음식들이 바로 이곳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멀리서 밥상을 채울 재료들을 찾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로컬 푸드라는 개념은 옛 어른들도 그 심리 바깥의 음식은 먹지를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옛날 그 밥상에서 모든 건강을 얻으시는 분들의 철학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요즘 그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냉동식품이 들어오면서 그 정신이 흐려졌죠. 지리산이 푸근하게 감싸 안고 있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매동마을. 이 마을에선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밭에서 직접 재배한 콩을 맷돌에 갈아 콩물을 내고 큰 솥 걸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팔팔 끓여냅니다. 그리고 간수를 붓고 꼭 눌러 굳히는데 이렇게 만든 두부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 두부의 맛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딱딱하면서 이제 구수한 맛이 나고 그런 거. 하루에서 언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지금 바로 먹는 거 제일 맛있어. 할머니 밭에서 자연이 키운 깻잎은 키가 훌쩍 자랐습니다. 싱그러운 향이 그대로 전해져 올 것만 같죠? 꼬사리는 이런 거는 약도 안 하고 제대로 이 자연으로 컸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사람기에 이상이 없어요. 이런 거는. 건조기가 없으니 너른 마당에서 햇빛에 의지해 자연스레 태양초 고추도 만듭니다. 논두렁 밭두렁 한 뼘 땅도 놀리지 않고 길러낸 콩까지 그야말로 자연이 준 선물들이 이 마을엔 가득합니다. 다 끝. 그 첫째 배추 자체에서 맛이 나야만 양념에 버무려도 맛있지. 싱겁거나 뭐 하면은 제 아무리 양념을 해도 그 소용이 없다고요. 손님을 맞기 위해 공들인 상차림. 밥상 위에 오른 그 무엇 하나 밭에서 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반가운 손님이라고 특별히 손맛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맛있다. 맛있지. 예. 꽃이.
그 간수가 가지고 있는 씁쓸한 맛 이런 것들이 맛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요소들, 콩 비린내와 쓴맛 이런 것까지 그 구수한 맛, 콩이 가지고 있는 고소한 맛을 잘 받쳐줘서 오히려 이 맛이 다양하다 그래요. 폭이 넓다 그래야 되나요?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두부 맛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걸 감시로 가난했던 시절 산과 들의 온갖 채소와 나물은 곤궁한 삶을 연명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리산 바깥 세상은 훌쩍 변해버렸지만 산중의 먹을거리는 고스란히 남게 된 겁니다. 아주 빈곤한 마을인데 그런 마을일수록 그 산야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먹을까 하는 고민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매동마을에 나오는 음식들은 예전에 한 100년 전에 우리가 먹던 그런 음식들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방학이 왔습니다. 지천이 놀이터네요. 광현이도 어느새 시골 생활에 익숙해졌나 봅니다. 뭐가 돼요? 지금 풍소는 이 정도, 이보다 약간 적으면 이거. 실컷 놀았으니 이제 할 일은 하고 가야지. 밭에 들러 저녁 반찬으로 먹고 싶은 걸 직접 챙겨가기. 이것도 맛있게 생겼. 와, 오늘 저녁 푸짐하겠네요. 오늘 주치 재료는 어떤 거 많이 쓰셨어요? 네. 오늘이요? 네. 아까 밭에서 애들 따온 거요. 네. 호박이랑 가지랑 고추랑 오이랑 넣었어요. 되게 애들이 어떤 반찬 좋아해요? 애들은 그냥 그런 거 잘 먹어요. 나물 같은 거. 그런 것도 잘 먹고 호박도 잘 먹고 청국장도 잘 먹고. 아, 맛있겠다. 나도 나물 참 잘 먹어요. 깻잎도 잘 먹어. 옛날에 나물을 별로 안 먹었는데요. 지금 잘 먹는 것 같아요. 음식하고 기본적으로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을 이제 그 시골에서 나는 음식으로 이렇게 저기 했더니 많이 좋아졌고. 광현이 아토피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나물과 김치가 약이었네. 광현이보다 먼저 이곳에 온 레은이라는 친구도 건강한 음식을 먹고 몰라보게 좋아졌다고 하던데 아이고 너였구나. 아유 귀여워. 또 따뜻해. 우리 집은 벽돌집. 휘 비바람이. 이 친구는 생후 100일 때부터 아토피를 앓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은 그때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하얀 곳이 없었어요. 아이한테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었던 방법은 윙크였어요. 와, 정말 많이 나아졌네요. 그때를 기억이나 할까요? 그 예전에는요 피부가 많이 좀 피나는 것처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많이 긁었었어. 우리 밥 먹을 때 어떤 거 가장 맛있게 먹어요? 김치하고요. 된장국하고요. 또? 밥하고밖에 안 먹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아토피가 아닌 아이도 아토피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토피는 정말 힘든 치유하기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갖은 방법을 써도 고칠 수 없던 아토피가 먹는 걸 바꾸면서 나아졌다. 음식을 약이라 생각하고 꼼꼼히 가려 먹으니 효과가 있잖아요. 먹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니까요. 바로 우리 옆 텃밭에서 자란 제철 먹을거리가 최고입니다.
인가도 몇 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 윤혜신 씨는 서울에 살다가 7년 전 늘 꿈꿔왔던 시골의 삶을 찾아 내려왔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텃밭에 나와 채소를 돌보며 시골 생활의 재미에 흠뻑 젖어듭니다. 가지도 사실 날로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가지 한번 잘 익은 가지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네, 달고요, 부드럽고 그 풋향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애호박이나 가지, 버섯 같은 것도 다 날로 해서 샐러드로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맛도 좋고요. 굳이 이른 아침을 택해 밭에 나오는 건 이슬을 맞는 채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이야말로 비닐하우스 속에서 자라는 채소들이 결코 느낄 수 없는 자연의 혜택이죠. 채소들은 햇빛과 비바람, 이슬을 접하며 향이 짙어지고 맛이 깊어지니까 말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사람 손이 안 간 산에서 자란 산나물은 그야말로 깊은 향이 있어요. 들에서 이제 자란 것들, 그다음에 이제 하우스에 자란 것은 향도 없고 모양만 이제 뭐 모양만 나물이지 그 진한 맛들이 사라지는 거죠. 네. 자연이 준 귀한 선물에게 이것저것 첨가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겠죠. 그저 입이 불편하지 않게 푹 찌거나 소박한 간만으로 손맛을 입히기만 하면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 숨쉬는 그녀만의 착한 밥상이 차려집니다. 자기 주변에서 나는 로컬 푸드,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가지고 간소하게 먹는 것, 그리고 법도 또한 복잡하고 막 기름에 지지고 볶고 하는 것보다는 살짝 데치고 삶고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하셨던 밥상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소박한 그런 밥상.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음식을 먹든지 항상 그 음식에 대한 경외감과 감사함을 잃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 밥상을 대할 때 바로 착한 마음이고 또 그 지역의 농수산물을 살리고 건강을 되살리는 그런 밥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후쿠오카. 일본 남쪽 규슈 지역의 중심지로 두 손 안에 꼽히는 규모가 꽤 큰 도시입니다. 795년 헤이안 시대부터 무역항으로 발달해 해외 문화를 받아들이는 요지였습니다. 지금도 일본 내에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들은 대부분 이 하카타항을 통해 들어오는데요. 각종 공장들이 즐비해 수입 농산물이 가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 후쿠오카 주민들은 수입 농산물보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불황 속 호황이라는 이 지역 농업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후쿠오카현 하키시에 있는 바사로 직판장. 농민들이 재배한 작물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종의 도매시장입니다. 기쿠요 씨는 가족들의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친구와 함께 직판장을 찾았습니다.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고르는데요. 유독 관심 있게 보는 게 있습니다. 기쿠요 씨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제품을 누가 언제 생산했는지를 찾는 겁니다. 농산물마다 생산자의 이력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토마토는 하키시에서 생산되고 생산자는 하야시 다카코, 9월 14일 생산됐죠. 취봉이라는 종류의 이 포도는 가토 미치에라는 농부가 재배했고 역시 오늘 수확했습니다. 매장 한가운데 있는 TV에는 생산자의 정보가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재배법은 물론 비료 사용 시기 등
어떻게 생산이 됐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장보기를 마쳤네요. 계산대 앞에 선 기쿠요 씨. 이것저것 산 것 같은데 뭘 사셨습니까? 달걀하고 호박을 좀 샀어요. 호박은 샐러드를 만들려고요. 이곳은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쁜 토마토를 길렀다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사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신선한 채소를 보며 생산자가 농사짓는 모습을 떠올리는 이것이 바로 얼굴 있는 거래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를 타고 한참을 달립니다. 꽤 먼 곳에서부터 장을 보러 왔었나 봅니다. 33km 정도요.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전혀 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선한 야채를 사기 위한 건데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신선한 제철 채소로 요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보다 건강에 얼마나 이로운가 하는 점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밭에서 이슬을 머금었을 채소는 식탁에 오를 때까지 아직 그 싱싱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어우러진 기쿠요 씨의 건강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들은 환갑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이 신선한 제철 식재료들 때문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철에 재배된 야채를 그날 조리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기쿠요 씨가 건강한 채소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재료들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해가 기우는 늦은 오후, 이즈미 씨는 내일 아침 직판장에 내놓을 채소들을 수확합니다. 일본에선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농업이 장래성 있는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이즈미 씨도 겨우 30대 초반이지만 가업을 이어받아 10년째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이즈미 씨는 채소들 대부분을 노지에서 재배합니다. 노지 재배는 하우스 재배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도가 진하죠. 특히 이 지역은 일교차가 커서 과일의 경우는 아주 당도가 높고 맛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수확한 농산물들은 시장에 나갈 채비를 합니다.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고를 수 있도록 서너 개씩 소포장을 하는데요. 한 번 조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직판장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이즈미 씨도 좀 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는데요. 예전엔 농협을 통해 이걸 지방시장에 팔았거든요. 애정을 가지고 재배했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해서 솔직히 충격 먹었죠. 그런데 다소로가 생긴 이후엔 정성을 들인 만큼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잘 팔릴 때는 보람을 느끼고 또 안 팔릴 때는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재배 일지, 농약 일지 등을 일일이 기록해야 하는 건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주는 일들입니다. 이른 아침, 이즈미 씨는 서둘러 직판장에 나왔습니다.
어느 가정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을지 인사를 건네는 마음으로 가져온 농산물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 토마토는 어제 오후에 수확한 건데요. 정말 잘 익었죠. 색이 예쁘게 올라서 아주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속속 도착하고 서둘러 손수 재배한 농산물을 진열하며 손님 맞을 채비를 합니다. 모두가 이지미 씨와 같은 마음이겠죠? 텅 비었던 진열대는 순식간에 신선한 농산물로 꽉 채워졌습니다. 생산자가 직접 내다 파는 믿음직한 상품. 이곳의 농산물은 90% 이상이 후쿠오카 현에서 생산되는 것들입니다. 종류도 많고 품질이 좋아요. 아, 그래요? 여기서 판매하는 농산물이 마트에서 사는 것과 다릅니까? 거긴 가지 않습니다. 아니, 왜 안 가죠? 여기가 더 신선하니까요. 야채도 신선하고요. 쉽게 구할 수 없는 채소들도 많아서 저는 자주 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도 훨씬 싼 편이고요. 아, 예. 어디서 누구의 손으로 가꿔졌는지 알 수 있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들이 있는 이곳. 농산물 집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이해하고 돕는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이 이것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제품을 구입하고 먹으면서 저희들은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농민과 소비자의 교류는 날로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바사로 집판장의 연 매출액은 1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 가까운 액수인데요. 이런 규모의 집판장이 후쿠오카 현에만 무려 70여 개에 달합니다. 농민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건강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소비자는 믿고 선택하는 얼굴 있는 거래.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살리는 상생의 거래.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북 완주군에서 이와 비슷한 도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건강 밥상 꾸러미라는 사업이 그것인데요. 이 모든 게 완주군에서 재배된 것들입니다. 완주군의 여러 마을들이 불의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단지를 조성한 뒤 연간 100여 품목을 기획해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작황 시기에 맞춰 1년 동안 농산물 공급 계획을 세우고 생산자와 미리 계약해 소비자에게 공급해주게 됩니다. 저희들이 한 100여 품목을 재배 생산을 하는데요. 제철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꾸며지고요. 그 농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농가도 이익이 되고 그거 드시는 소비자도 이익이 되게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편안하게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참 좋아요. 친정 어머니가 보내주신 그런 안전한 먹거리인 듯해서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마트에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갖다 주시니까 집에서 책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컴퓨터 보려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재배된 농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면서 농촌 마을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창고까지 가야거든. 밥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품목을 완주에서 책임있게 생산해서 이걸로 소비자 밥상을 책임지는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지속 가능한 농업,
지속 가능한 농촌 혹은 더 나아가면 전 지구적인 저탄소 녹색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벌써 가을이 왔네요. 봄에 심은 벼가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이면 수확할 때가 됐다는 신호죠. 오늘의 일꾼은 바로 어린 농부들입니다. 제법 농부 티가 나나요? 그런데 광현이는 어디 있지? 아토피로 고생하던 광현이가 얼마나 변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컴퓨터 게임도 하고 아토피는 별로 안 났고 인터식 피자, 치킨 그런 것만 먹으니까 아토피 더 안 나는데 여기 와서 하니까 아토피도 낫고 생활하기도 좋아졌고 야채도 잘 먹고 친구들이랑 노니까 참 좋아요. 그리고 행복해요. 이제 아시겠죠? 잘 먹는 게 왜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내년에는 아토피도 말끔히 낫고 키도 무럭무럭 자랄 겁니다.